화창한 날씨, 쾌적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바다 위, 귀한 인삼과 비단, 그리고 값비싼 도자기가 실린 조선의 무역선 한 척이 한양에서 명나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배에는 난생 처음 바다를 건너보는 한양 최고의 상단 청풍원의 철없는 막내 아씨 연화가 타고 있었지요. 에잇! 이 찝찝한 공기. 그래도 하나같이 재미없는 한양 남자들 말고 풍류를 아는 명나라 남자들을 만날 수 있다면 이쯤이야. 갑자기 바람이 심상치 않습니다. 태풍이다. 바람이 너무 거세다. 선원들의 거친 함성과 함께 배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쾅! 거친 파도가 배를 강타하며 나무 판자가 부서지고 배가 크게 휘청거렸습니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머슴 방돌이의 품에 매달렸지요. 방돌아, 이게 무슨 일이냐? 연화는 거친 숨을 헐떡이며 방돌이의 가슴에 얼굴을 묻는 그 순간 배가 다시 한번 크게 기울어지더니 살려줘. 두 사람은 차디찬 바닷속에 내던져지는데 안녕하세요. 오늘도 야담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야담살롱의 멋진 순간을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야담살롱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한양 최고의 상단 중 하나인 청풍원의 막내딸 이연화. 어여쁜 용모와 곱게 빚은 몸매를 지닌 연화는 늦둥이로 태어나 부모님과 오라버니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손에 물 한 방울 묻혀본 적 없었지요. 연화는 천성이 도도하고 사치를 좋아하며 성격이 모질고 앙칼져서 아무도 말리지 못하는 규수였습니다. 연화의 오라버니 이현석은 조선과 명나라를 오가며 무역을 하는 상단의 책임자였습니다. 오라버니, 저도 이번에는 명나라에 데리고 가주세요. 바닷길이 얼마나 위험한데 거길 따라가겠다는 거냐? 안 된다 하는데도 굳이 따라가려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다 건너 새로운 문물을 직접 보고 견문도 넓히고 또 아나요? 제가 앞으로 오라버니의 명나라 무역일을 도와드리게 될지. 하지만 연화의 속내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당시 명나라에서 들여오는 비단과 백단향, 그리고 기이한 잡화들은 조선 상류층 여인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기에 연화는 직접 가서 다른 여인들보다 더 좋고 귀한 걸 가지려는 심산이었지요. 연화는 어릴 적부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적이 없었죠. 부모님을 조르고 오라버니에게 애교를 부리는 연화의 고집을 끝내 꺾지 못하고 허락하였고 무역선은 출항하였습니다. 명나라로 출항하는 날, 그 배에는 한 사내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 사내의 이름은 방돌이입니다. 어릴 적부터 이대감 댁에서 노비로 일하던 사내로 30이 다 되어가는 노총각이었지요. 방돌이는 키가 크고 다부진 체격을 가졌으며 힘이 장사였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으며 묵묵히 맡은 일을 하는 자로서 이대감의 신임을 얻고 있었지요. 연화는 평소 말이 없고 답답한 방돌이를 짐승이라 부르며 못살게 굴었지요. 저리 비켜라. 짐승 같은 것이. 어휴, 지독한 냄새. 산에서 내려온 짐승도 아니고. 이대감이 연화를 보필하라며 평상시 신임하던 방돌이를 명나라로 가는 배에 함께 태웠던 것이지요. 평상시에도 답답하고 못마땅하던 방돌이가 명나라까지 가는 배에 같이 타고 있다는 사실이
연화는 영 못마땅했습니다. 연화가 배에 오른 지 사흘째 되는 날, 잔잔했던 바다가 갑자기 거친 파도를 일으키며 하늘이 시커멓게 변하고 거친 바람이 선체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태풍이다. 닻을 내려라. 돛을 묶어라. 배가 뒤집힌다. 거친 파도가 배를 강타하며 나무 판자가 부서지고 배가 휘청거렸습니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옆에 있던 방돌이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이러다 배가 뒤집히는 거 아니야? 어머니, 아버지, 너무 무서워요. 연화는 거친 숨을 내쉬며 방돌이의 품에 매달렸습니다. 순간 큰 파도가 배를 순식간에 덮치더니 배가 좌초되고 말았지요. 으악! 사람 살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바다로 떨어졌고 짐들이 뒤엉켜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연화도 외마디 비명과 함께 그대로 물에 빠지며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연화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연화 앞에는 온몸이 젖은 방돌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연화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여긴 어디냐?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끝없는 바다, 그리고 낯선 모래사장. 연화와 방돌이 단 두 사람만이 무인도에 떠내려오게 된 것이지요.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눈 뜨셨습니까? 사람 한 명 없는 무인도입니다. 뭐 하는 것이냐? 나를 빨리 한양으로 데려가거라. 연화는 방돌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방돌이는 피식 비웃을 뿐 말없이 손에 쥔 물고기를 휙 던져주었습니다. 팔딱팔딱 뛰는 생선을 보며 연화는 얼굴을 찌푸렸지요. 드시지요. 안 그러면 굶어 죽을 것입니다. 아니, 저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먹든지 말든지 아씨 알아서 하십시오. 전 제 목만 챙길 테니. 방돌이는 나뭇가지를 꺾어와 불을 피웠습니다. 이 생선을 손질해서 구워오거라. 방돌이는 그간 연화가 자기를 무시하며 천대하였던 기억들이 떠올랐지요. 여긴 한양이 아닙니다. 아씨를 오냐오냐 해주던 나리도 마님도 없습니다. 이 생선은 소인이 잡아온 것이니 이제 아씨 먹을 건 아씨가 알아서 구하십시오. 뭐야? 이놈이 너가 내 머슴인 걸 잊었느냐? 여기는 무인도이고 구조되지 못한다면 여기서 살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왜 여기서도 아씨의 머슴으로 살아야 합니까? 난 이제 모르겠으니 아씨도 아씨 살 길을 알아서 찾으시죠. 당연히 자신을 도와줄 거라 생각하였던 방돌이의 냉담한 말에 연화는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지요. 처음에는 기가 막혔지만 점점 두려워졌습니다. 손에 물 한 번 묻혀본 적 없이 말 한마디면 하녀들이 다 해주었으니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연화는 무인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쫄쫄 굶었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연화의 자존심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버텼지만 너무 배가 고파 쓰러질 지경이었어요. 방돌아, 배가 너무 고프구나. 그 생선 좀 다오. 나는 아무것도 줄 생각 없으니 아씨가 잡아서 먹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시지요. 한양에서는 그렇게 나를 괄시하고 짐승보다 못하게 대하시더니 지금 저에게 부탁하시는 겁니까?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하던 제게 부탁을 하신다고요? 연화는 치욕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지요. 이제부터 앞으로 나에게 존댓말을 한다면 이 생선을 나눠주겠습니다. 방돌이의 말에 연화는 치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결국 연화는 방돌이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제발 저 열매라도 하나 줘. 이대로 있다가는 굶어 죽을지도 몰라. 방돌도련님, 제발 열매 하나라도 주세요.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붉은 열매 한 주먹을 연화 앞에 내밀었습니다. 연화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치욕스러웠지만 배고픔이 이성을 집어삼켰지요. 연화는 방돌이가 건네준 열매를 허겁지겁 먹었답니다. 그날 이후 연화는 방돌이를 따라다녔지만 방돌이는 여전히 냉담하였고 불 피우는 법, 사냥하는 법도 알려주지 않았고 먹을 것을 나눠주지도 않았습니다. 연화는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되었던 여기 무인도에 있는 동안에는 방돌이가 필요했으니까요. 연화는 방돌이에게 다가가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방돌아, 나랑 거래하지 않을래? 거래요?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뭐든 다 들어줄 테니 나에게도 고기를 좀 나누어 다오. 연화는 손끝으로 자신의 고운 치맛자락을 살며시 당기며 축축하게 젖은 옷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드러나는 살결을 일부러 보란 듯이 움직이며 방돌이에게 눈웃음 쳤습니다. 그걸 본 방돌이는 코웃음 쳤지요. 아씨,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군요. 여긴 한양이 아닙니다. 한양에서야 그 눈빛과 말투가 먹혔을지 몰라도 여기선 그런 건 안 먹힙니다. 연화는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남자들이 그녀의 눈웃음 한 번이면 금은 보화를 바리바리 싸들고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말이지요. 너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한양 높은 대감집 자제분들도 나를 만나기 위해 금은 보화를 들고 와 나에게 목을 메었다. 그런 나에게 너가? 방돌이는 연화를 천천히 훑어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는 한양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시지요. 방돌이는 연화를 번쩍 들어올리더니 그대로 차가운 바닷물로 데려가 풍덩 던져버렸습니다. 으악,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리시지요. 연화는 젖은 머리카락을 흩날리며 치욕과 분노에 이를 악물었지요. 천한 머슴 따위가 감히 혼자서도 할 수 있어. 두고 봐. 연화는 더 이상 방돌이에게 의지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연화는 숲을 헤매며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하려 다녔고 희고 가녀린 손으로 나무가지를 줍고 낙엽을 긁어 모아 불을 지피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중이었지요. 치맛자락이 찢어지고 얼굴과 몸에는 생채기가 생기고 곱디고 왔던 손은 이제 물집이 가득 잡혀 있었습니다. 숲을 헤매며 먹을 것을 찾던 연화의 눈에 저 멀리 나뭇가지 사이로 붉은 열매가 보였습니다. 연화가 손을 뻗어 열매를 따려는 순간 발이 미끄러지며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연화는 간신히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고 매달려 있었지요. 소나귀엔 힘이 빠지고 발끝은 허공을 헛디뎠죠. 이렇게 죽는 건가? 그 순간 위에서 누군가 그녀의 손목을 움켜잡으며 끌어올렸습니다. 방돌이였습니다. 방돌아, 살려다오. 내 손을 꼭 잡으세요. 연화는 그의 손을 놓칠까봐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방돌이는 힘을 다해 그녀를 끌어올렸지요. 둘은 함께 풀숲 위로 나뒹굴었고 연화는 바닥에 쓰러져 숨을 헐떡였습니다. 방돌이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옆에 누웠습니다. 연화는 가만히 누운 채
거친 숨을 내쉬고 있는 방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덩치만 크고 답답하기만 한 머슴이고 무인도에서는 미움뿐이던 방돌이였는데 지금 옆에 누워있는 방돌이는 달라 보였습니다. 그의 넓고 단단한 가슴이 들썩이며 숨을 쉬고 있었고 그의 손은 거칠고 투박하였지만 따뜻했습니다. 방돌아, 너가 날 여러 번 살려주었구나. 이때까지 방돌이가 옆에 없었다면 자기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며 연화의 가슴이 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몸을 일으켰으나 아까 미끄러지며 발목을 삐긋한 것인지 일어날 수가 없었지요. 그 순간 방돌이가 그녀를 덥석 안아 올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깜짝 놀란 연화는 그의 팔을 뿌리치려 발버둥 쳤지만 방돌이는 강하게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 다리로는 또 넘어질 겁니다. 조용히 계세요. 그는 무뚝뚝하게 말하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연화도 처음엔 당황했지만 그의 품에 기대니 아늑하고 안심이 되었지요. 한양에서 수많은 남자들이 그녀를 떠받들고 구애하였지만 그 누구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한 아늑함과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산을 내려온 방돌이는 연화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퉁퉁 부은 연화의 다리 위로 그의 손길이 천천히 스쳤습니다. 묘한 감각에 연화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연화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방돌이는 묵묵히 연화의 다리만 치료하였지요. 그날 밤 달빛이 동굴을 은은하게 비추고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들어오는 밤이었지요. 연화는 방돌이가 그녀의 상처를 치료해주던 순간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자신의 피부를 스칠 때마다 느껴지던 그 찌릿함. 연화는 몸을 웅크리며 방돌이가 앉아있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불을 쬐며 손에 나뭇가지를 쥔 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 남자가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연화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방돌이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방돌아, 그녀의 나직한 목소리에 방돌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연화는 치맛자락을 움켜쥐며 방돌아, 내가 무시하고 이 괴롭혀서 많이 미웠을 텐데 살려줘서 고맙다. 그리고 그동안 미안했다. 연화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방돌이의 품에 기대었습니다. 방돌이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방돌이가 아주 천천히 그녀의 턱을 살며시 들어 올렸습니다. 아씨, 후회하지 않으시겠어요.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돌이가 그녀를 천천히 끌어안았지요. 그의 품에서 전해지는 열기가 달빛보다 더 뜨겁게 느껴졌지요. 연화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나지막히 속삭였습니다. 나를 품어주세요. 방돌이와 연화의 숨이 거칠어졌고 둘은 서로를 탐하였습니다. 무인도, 여기에서 두 사람은 양반가의 교수도 머슴도 아닌 서로를 원하는 남자와 여자일 뿐이었지요. 아침 해가 떠오를 때까지 두 사람은 오랫도록 서로를 탐하며 열정적으로 사랑하였습니다. 이제는 당신 없이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두 사람은 하나가 되었고 서로를 지아비로 아내로 맞았습니다.
파도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한 무인도의 해안가. 바다 끝에서 커다란 돛배 한 척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배를 발견한 방돌이는 불을 피워 신호를 보냈습니다. 연화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지요. 이제 한양으로 돌아가야 하는구나.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치맛자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무인도에서는 신분도 예법도 체면도 필요 없었고 아씨와 머슴이 아닌 연화와 방돌이였지만 한양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다시 양반과 머슴으로 돌아가야 하겠지요. 그 사실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짐승이라 불렀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가 없는 삶은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지요. 배를 향해 손을 흔드는 방돌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방돌이가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내 구조선이 무인도 해안가에 다다랐지요. 연화 씨! 멀리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한양에서 연화를 찾으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씨, 얼마나 찾아 헤맨지 모릅니다. 어서 배로 가시지요. 방돌이가 슬그머니 연화의 손을 놓았습니다. 연화는 당황하였습니다. 방돌이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 순간 연화는 깨달았지요. 이제 모든 게 끝난 건가? 한양으로 돌아오는 배 안. 연화와 방돌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돌이는 애초에 무인도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연화를 대하며 일부러 거리를 두는 것 같았습니다. 배가 한양 인근에 도착했을 때쯤 방돌이가 연화에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여기서 내리겠습니다. 연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어디를 가신단 말입니까? 내가 한양까지 함께 간다면 연화가 곤란해질 것입니다. 대감님도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이고. 서방님, 방돌이는 그렇게 연화를 남겨둔 채 배에서 내렸습니다. 연화는 그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눈물 흘렸습니다. 연화는 다시 대갓집 규수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그녀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팠고 가슴이 아려와 예전처럼 살 수가 없었지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부친 이대감이 연화를 불렀습니다. 너도 이제 나이가 찼으니 혼인을 해야지 않겠느냐. 아버님, 저는 아직 혼인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며 문이 열렸습니다. 거기에는 방돌이가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연화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였습니다. 방돌아, 그는 예전의 방돌이가 아니었습니다. 꾀죄죄하던 머슴이 아닌 고급스러운 비단도포를 걸치고 있는 방돌이의 모습에 연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그때 구조선에서 내린 방돌이는 큰 상단에 들어가 무역일을 배웠고 천성이 부지런하고 머리가 명석하여 짧은 시간에 큰 부자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지요. 큰 부자가 된 방돌이는 한양으로 돌아오자마자 연화의 집으로 사주를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연화, 오래 기다리게 하여 미안하오. 나와 함께 가겠소. 연화는 그의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운명은 다시 하나가 되었지요. 비록 한때는 도도하고 사치스러운 철부지 아씨였지만 무인도에서 방돌이와 지내며 행복은 값비싼 보석으로도 살 수 없다는 것과 이 세상에 함부로 대하여도 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게 뭔지 알게 된 연화는 다른 사람이 되어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알게 되었고, 베푸는 행복을 아는 사람이 되어 방돌이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도 정마담의 야담 살롱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는가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신청은 정마담이 더 재미난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더 재미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더 행복하세요.